제가 1월 말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에는 챕터 5-3에 있는 내용인데요. 1월 선두에 답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승장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특히나 달리는 말, 그러니까 주도주라고도 하고 이 달리는 말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팁을 적어놨는데요. 보통 우리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장세, 2020년부터는 테슬라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지고 테슬라 네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테슬라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또 AI, 엔비디아로 부자가 되신 분이 있고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장세의 주도주가 있고 그 주도주를 미리 선점해 두신 분이나 잘 올라타신 분들은 또 큰 부를 누리시기도 하고 초과 수익을 내시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 강세장의 주도주가 그 강세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부인하기 어려운 엔비디아가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강세장의 주도주를 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 엔비디아가 꺾이면요, 이번 강세장이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보통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번 증시를 끌어올린 게 엔비디아였고, 엔비디아 덕분에 AI, 반도체, 사이버 보안, 각종 주식들의 온기가 퍼진 부분은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엔비디아가 꺾이면 이번 강세장 종료, 소위 말한 시즌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지금은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잘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그걸 같은 말로 하면 우리가 투자하실 때 현재 시장을 이끄는 주 동력, 그 하나의 키워드가 뭔지를 꼭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지금은 뭐 하락장이나 대세 하락장, 폭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 얘기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1월달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이미 엔비디아나 AI 관련주들이 치고 나갔었는데, 현재 이제 3월 중순 기점으로도 여기 한번 올해 가장 잘 나가는 주식들을 제가 분류해봤는데 거의 순위 변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치고 나간 애들이 2월도 치고 나가고 3월도 치고 나가고, 앞으로 이 강세장이 이어지는 한 물론 조정은 약간 있겠지만은 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달리는 말이 이제 주도주라고 하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한번 같이 볼게요. 올해 수익률 탑 10.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 탑 10 주식들 중에 한두 개라도 잡아서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 수강생분들은 해피 하실 거고, 아니면 이번에 주도주를 못 잡았어요 하신 분들은, 혹은 너무 조금밖에 못 샀어요 하신 분들은 약간 아쉬운 그런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1등, 올해 수익률 70% 넘고 있고, 역시 키워드는 AI 반도체죠. 그리고 AMD라고 하는 AI 반도체 순위권에 밑에 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위권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또 메타도 사실상 AI 관련주로 지금 묶여가지고 잘 나가고 있죠. 저커버그가 AI 올인하겠다 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특징들을 제가 오른쪽에 분류해봤습니다. 요게 제가 오늘 우리 수강생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메인 장표입니다. 이 장표만 기억하셔도 올해 상반기 투자하시는데 좀 기준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른쪽 보시면 제가 공통점이라고 해서 비워놨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의 공통점이 뭘까? 여기 눈치채셨을 수도 있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겁니다. AI 반도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AI 반도체 대란이잖아요. 막 서로 구하려고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 또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미국의 전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고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막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고, AI가 특히 전력도 많이 소비되고, 여러 가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장을 막 지금 미국에 보조금 쏟아가지고 짓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들이 막 생기니까 전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오르는 게 지금 현재 주도주 장세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만약이 턱없이 부족하다. 갑작스럽게 비만약 체중 감량 효과가 드러나면서 너도나도 비만약 사려고 하는데 지금 공장이 부족해가지고 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사실 적어놨는데 혹시 채팅창에 한번 맞추신 분이 볼까요? 오, 맞습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이거 되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말 그대로 턱없이 부족하다. 공급 부족. 이제 이걸 어려운 말로 쇼티지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쇼티지. 그냥 있어 보이는 표현일 뿐이죠. 그냥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죠. 어떤 제품이든.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반도체 부르는 게 값이고, 너도나도 이 반도체 하나에 5천만 원, 1억 원 달라 그래도 서로 줄 서서 나 좀 주세요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 그러니까 주가가 치솟는 거고 관련 기업들도 치솟고 있고, 비만약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니까 공급 부족, 수요 대비
그렇게 되는 거고, 전력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상황이라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 제가 봤을 때 현 강세장의 주도주의 키워드는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공급 부족 관련 기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AI 반도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와 그리고 반도체 생산을 해야 되니까, 엔비디아는 반도체 공장이 없죠. 엔비디아, AMD 같은 기업들이 위탁 생산을 맡기는 곳이 반도체 생산 기지인 TSMC죠. 삼성전자한테도 맡기지만 압도적으로 TSMC한테 많이 물량을 주기 때문에 TSMC가 무려 38.8%인데 S&P 500에 못 들어 있어서 대만 기업이다 보니까 요 순위권에 없을 뿐이지, 얘를 만약에 S&P 500에 넣으면 순위가 4등입니다. 4등. 야, 엔비디아 다음으로 반도체 중에서는 올해 상승률이 높은 기업이에요. TSMC가 대만의 1등 기업이죠. 그리고 네덜란드의 기업이라서 여긴 없지만 ASML이라고 하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AI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ASML도 30% 올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도체 부족하다는 논리 하에 주도주들이 쭉쭉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을 썼죠. 오픈 AI, 챗GPT 만든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반도체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작년부터 이 말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기가 공장 짓겠다, 엔비디아한테 저렇게 돈 몰아줄 필요 뭐 있냐, 그러면서 반도체 품귀 현상에 내가 총대를 매겠다. 내가 투자 9천조 원까지 받아가지고 미국이든 전 세계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이 폭발적인 수요를 내가 대응하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 오른쪽 요거 이제 작년이긴 한데 테슬라의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었죠.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AI 반도체가 마약보다 구하기 어렵다, 이런 되게 자극적인 워딩을 썼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빅테크들도 다 엔비디아한테 너무 의존하기 싫으니까 자체 반도체를 지금 조용히 준비 중이죠. 그래서 작년에 미국 코로나 때 화장지 대란이 있었는데 그만큼이나 AI 반도체가 구하기 힘들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란. 그래서 그런 논리로 지금 반도체 기업들과 AI 기업들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주도주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엔비디아, AMD가 특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엔비디아 반도체 대기 줄도 짧아지고, 옛날에는 1년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한 달이면 받는다는데, 이러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하거나 지금 같은 파워풀한 상승세를 좀 보이기 힘들 수도 있겠죠. 좀 쉬어가든지 주도주의 역할을 좀 잃을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가 전력 공급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부터 길면 내년, 내후년 뭐 계속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엄청 중요한 한 축이 될 것 같은데, 잠깐 보시면요. 결국 AI랑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기사를 크게 냈는데, 미국의 전력 부족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야, 뭐 별일 아닌가, 뭐 그냥 친환경 얘기인가 하고 넘기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원인이 기후변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공장 전 지역에 짓고 있고, 갑자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막 보조금 준다 그러고 인프라법 통과시키고 반도체법 뭐 별 법을 다 통과시켜서 보조금 준다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공장 짓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AI 붐이 불어가지고 빅테크부터 뭐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난리입니다. 반도체 공장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공장이 늘어나니까 가정용 전기가 아니고 상업용 전기를 공급하려는 공급망이 대란이 난 거죠. 야, 이거 전기 어디서 구하지? 갑자기 전기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전선도 깔아야 되고 배선, 뭐 변압기, 뭐 각종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못 따라온다는 거죠.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상위권에, 주도주의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라고 하는 데는 여기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많이 생기는데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가 17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 목표치를 상향했고, 지금 미국 전체 기준으로도 최소 향후 전력 수요가 5년 안에 2배 늘어난다. 그래서 빅테크는 오죽하면 지금 전력 부족 사태를 예견하고 지금 자체 전력망을 준비할 정도로 자체적으로 이제 에너지원을 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 키워드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해서 주목을 받았죠. 2025년은 AI와 전기차 때문에 전기 공급 대란이 일어날 거다, 미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머스크는 이제는 반도체 부족은 좀 지나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이런 건 이제 절정은 지난 것 같다는 거죠. 엔비디아 말고 AMD도 반도체 만들고 인텔이나 뭐 각종 경쟁사들도 AI 반도체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요거는 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 전기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인터뷰마다 나와가지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전기차도 만들어야 되고 공장,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자율주행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해결 방안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내년에 전기와 변압기의 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기사들이나 내용을 더 많이 보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챗GPT는 전기 먹는 하마다. 미 가계 평균의 17,000배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지금 미국에서 경고성 목소리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수익률, S&P 500 수익률 2위에 있는 기업이 좀 생소하신 기업인데 엔비디아 바로 아래쪽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 기업을 이제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요 기업이 이제 결국 앞서 말씀드린 AI 전력 대란의 수혜주로 떠오른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내 원자력 발전 설비 보유를 가장 많이 한 기업으로 이제 시장에서 야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 부족하면 결국은 지금 화석 연료 이런 걸로 못하게 할 테니까 원전이다 원자력 미국에서 원자력 가장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 전력 관련 기업이 어디냐 봤더니 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올해 막 급상승합니다. 가지고 결국은 원전 기업이기도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전기 부족 관련 수혜주로 올해 지금 2등 자리 지금 10등권 내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 찍는 시점에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또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에 30%의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미국에서 전력 부족, 전기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온다. 지금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비용 30% 걷겠다는 거죠. 너무 너도 나도 전기를 막 쓰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런 지금 분위기다.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전력 공급을 해주는 대표 기업인 이튼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튼이라는 기업이 17위권에 있고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GE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기업이 전력 공급에 관련된 기기를 제공하는 대표 기업인 GE가 그래서 올해 6위 순위권에 들어있습니다. 10위권 안에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2위권에 이렇게 그래서 올해 주도주의 한 축이 전력 공급 부족 대란의 관련 수혜주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대표 기업들입니다. 계속 20위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올해 주도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비만약이죠. 지금 요거는 뉴스도 많이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비만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엔비디아 AI 반도체처럼 이렇게 시장이 커질 것 같은데 연평균 56% 2030년까지 쭉쭉쭉쭉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수요는 폭발하는데 시장은 약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사실상 2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2027년까지는 거의 독점입니다. 2028년부터 경쟁사들이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야 2027년까지는 노났네. 이 2개 회사를 뭐 이길 수 있는 회사가 없겠네. 얘네들이 현금 다 빨아먹겠네라고 하니까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 2개 회사가 뭐 지금 주가가 쭉쭉쭉 날아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 회사에서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독일에도 그렇고 유럽에 대규모 공장 짓겠다. 노보노디스크는 야 지금 우리 공장 갖고는 택도 없다 그래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생산 공장, 위탁 공장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요? 그런 위탁 생산 전문 기업을 아예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공장에서 약을 만들겠다 할 정도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 고위 임원도 2024년만큼은 최소한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없어서 못 사는 쇼티지. 지금 그러니까 똑같죠. 공통점이죠. 비만약도 없어서 못 사고 AI 반도체도 없어서 못 사고 전력 공급도 없어서 못 산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순위가 오르는 것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주도주 대표 기업들을 분산해서 매수하시거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쭉 꾸준히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만큼은요. 지금도 보시면 종합 주가 지수 중에 하나인 다우 지수 있잖아요. 다우 지수는 고작 3.5%밖에 상승 못한 거 아시나요? 지금 막 모르는 분이 들으시면은 야 미국 증시 요즘 난리 났다며 엔비디아 뭐 85% 오르고 비만약인가 뭔가 하는 거 30% 오르고 미국 전력 부족 나가지고 30% GE 오르고 한다는데 난리 난 거 아니야 했는데 막상 다우지수 투자하신 분들은 3.5%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나 반도체 AI 이런 특징적인 스페셜한 주식을 제외하면 사실은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쏠림이 심하죠. 역시나 올해의 특징은 아주 극소수의 주도주만 움직이고 자금을 오히려
빨아들이는, 다른 주식들은 빠질 정도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테슬라, 애플은 심지어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수의 한 500개 중에 진짜 10%도 안 오르는 그런 장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앞에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공급 부족이 해결되거나 뭔가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는 금리도 그렇고 바뀔 요인들이 아직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쳤다 하면서도 계속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들로 한번 봤고 이제 ETF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ETF도 우리 수강생분들 전용 자료실 혹은 소수의견 채널에 공유를 한 번씩 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는데요. 일단 요 오른쪽 보시면 여기 보시면 분홍 색깔 박스 안에 있는 게 올해 수익률이 좋은 ETF들입니다. 자, 일단 1등은 압도적으로 역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워낙 수익률 기준으로는 압도적이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도 공급 부족 핑계로 오르는 거 아시나요? 비트코인도 올해 반감기라고 하는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슈를 명분으로 삼아서 오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전 세계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지금 ETF 출시하면서 자기들이 사들이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비트코인 공급을 싹 씨가 마르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올해 주도주의 특징인 쇼티지, 공급 부족에도 비트코인이 해당되긴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해 생각해보니까 비트코인도 반감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역시 AI 반도체. 그리고 MTUM이라고 하는 ETF는 이 달리는 말만 모아놓은 ETF입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걸 보시면 딱 제가 소개해드린 엔비디아, 비만약 회사, 전력 공급 회사 이렇게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더 가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세븐도 있고요. 그리고 AI 덕분에 로봇 회사 그렇게 되고, 퀄리티 이런 회사들은 현금 부자.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주식 저 주식 다 오르는 장세는 아니고 우량하고 돈 많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1등 기업들 위주로 오르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나 비만약 회사들, 현금 짱짱하게 걷어들이는 회사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제조업 ETF입니다. 여기 전력 공급하는 이튼이나 GE나 미국 굴삭기 하는 캐터필러나 이런 중장비 회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 키워드 보시면 이제 조금 지금 이 시장이 이끌어가는 게 어떤 주식이고 어떤 ETF인지 조금 더 와닿으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최소 상반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언제까지 지금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장세가 최소한 이어질까? 물론 이제 길게 봤을 때 우상향할 수 있는 주식들이기도 한데 요 변곡점을 한번 보자면, 일단 1번 시장 환경이 뭔가 크게 바뀌거나 그럴 때 보통 증시가 충격을 받거나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은 금리 인하겠죠. 금리 인하가 지금 가장 큰 시장의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되겠고, 혹은 예상 못한 어떤 코로나급 충격 이런 건 예상 아무도 할 수 없고, 러우 전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짐을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논외로 하고, 침체나 어떤 또 다른 충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혹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같은 혹은 비만약이나 전력 공급 같은 그런 주도주가 뭔가 꺾이면서 이제 주도주가 쉬어가면서 이제 다른 주식으로 옮겨가거나 하는 분위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당분간은 요게 변화할 시그널이 보이지 않아서 상반기는 이렇게 조금 쏠림이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이제 신호를 줄 때가 증시 분위기가 한번 바뀔 때인데, 이제 현재는 6월로 보는 거죠. 올해, 왜냐하면 6월 달이 금리 인하가 가장 유력시 되는 시점이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가 더 빠르다면 더 빠른 시점에 변곡점이 나오는 거고, 더 늦어지면 변곡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6월까지는 금리가 동결된 상황이고, 금리가 동결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증시나 경제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 얘기는 결국 증시가 가장 좋아하는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으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골디락스 장세가 금리 동결 상황이거든요, 증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현재 증시의 모습인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소수의 주도주로 쏠림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가 변곡점을 맞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경제 예측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이때 어떤 쇼크가 와서 금리가 내린다면 증시가 한번 출렁였다가 올라가는 거고, 쇼크가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보험성 금리 인하, 1990년대처럼 이제 물가가 잡혀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하나 내려주는, 많이는 안 내리겠지만 그럴 때는 증시가 이제 환호하면서 더 각도를 높여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큰 상황의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가 좀 다르게 온기도 좀 확산되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조금 들썩일 확률이 높겠죠. 상반기는 어쨌든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움츠려 있던 그런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야 그래도 금리 내렸다. 드디어 연준이 2년 만에 금리를 내렸다. 본격적으로 내린다 하면서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충격이 와서 내릴지 보험성으로 내릴지까지는 지금은 예측은 어렵지만 그래도 결국 유동성 장세로 이어지는 것은 맞으므로 하반기 이제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요 약간의 출렁임 정도의 차이가 있겠다. 라고 저는 이제 현재 시나리오는 그렇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시가 1년에 연평균 10에서 15% 정도 오르고 대선이 있는 해에는 특히 좀 잘 올라서 15% 정도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연평균 S&P 500이 10% 정도 오르면 잘 오르는 건데 대선이 있는 해는 특히 부양책 등 기대감으로 15% 오르는데 딱 올해 지금 7%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 정도에서 한 7에서 10%, 하반기에 또 강해가지고 한 7에서 10% 오르면 딱 연 15에서 2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주면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긴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좀 긍정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또 상황이 바뀌면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 드릴게요. 현재 저도 요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 환경이 변하는 건 올해 6월 전후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주도주가 꺾이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여기 소수 의견에도 공유 드린 내용인데 말 그대로 지금 주도주가 가는 이유가 공급 부족이었으니까 주도주가 꺾이는 건 공급 부족이 해결되면 됩니다. 공급 부족이 이제 해결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가 이제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아요. 남아 돕니다. 재고가 쌓여요. 혹은 전력 공급 잘 되는데요. 비만약 이제 넘쳐나는데요. 약국 가면 다 살 수 있는데요. 가 되면 이제 그 주도주들이 힘을 잃겠죠. 그래서 그 시그널을 어떻게 보냐?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요 엔비디아 가지고 잠깐 설명만 드려볼게요. 자, 지금도 요 왼쪽에 엔비디아가 반도체가 귀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갑자기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비싸게 팔어. 너 혼자만 파냐? 옆집도 생겼어. AMD 반도체도 생겼고 인텔 반도체도 생겼고 이제 너만 만드는 게 아니야. 영업이익률도 너무 혼자 많이 남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거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그래 그럼 좀 깎아줄게 라고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경쟁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 부족이 해소된다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매 1월, 4월, 7월, 10월에 실적 발표 시즌이 되는데 그때 이제 발표할 때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많이 꺾이나? 테슬라도 잘 나갈 때 영업이익률이 고공행진하다가 영업이익률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주가가 너무 힘들거든요. 테슬라는 역시 다른 자동차랑 달라. 가격 비싸게 불러도 다 사더라. 역시 브랜드 파워가 있고 머스크가 파워가 있어 했는데 이제 지금 영업이익률이 깎이니까 주가가 빌빌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도 영업이익률이 부르는 게 값인데 요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월가에서 혹은 투자자들이 의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되고 오른쪽도 지금 성장주니까요. 엔비디아는 성장주가 성장세가 꺾이면 당연히 휘청할 수 있겠죠. 지금 막 데이터 센터가 뭐 400% 오르고 난리가 났는데 이 매출 성장률이 뭔가 이렇게 둔화되면서 꺾인다. 이러면 이제 시장에서 야 이제 생각보다 옛날만큼은 안 팔리나 보네. 물론 잘 팔리긴 하는데 전성기 때만큼 쭉쭉 4배 5배 팔리진 않네 라고 하면서 피크 치면은 마치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피크 치면 이제 시장이 안심했듯이 이제 야 이제 엔비디아도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하네라고 하면은 성장주들은 먼저 이렇게 주가가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엔비디아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주식들 성장주 특히 판단하실 때 두고두고 써먹으실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꺾이거나 매출 성장률이 꺾이거나. 그래서 이거는 물론 초보자분들께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요거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또 두고두고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도 있지만 캐시우드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데 이분이 이제 엔비디아가 좋은 주식인 건 맞는데 언제까지 독점적으로 혼자 다 해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이 해소될 거다. 그래서 나는 좀 팔고 있다. 거의 다 팔았다. 그러니까 이분의 예언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논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반도체가 옛날에는 주문하면 1년 걸렸는데 지금은 3, 4개월이면 도착하더라고. 그러니까 슬슬 이제 엔비디아 조금 옛날같이 폭발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런 관점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샘 알트만도 작년까지만 해도 AI 반도체가 너무 구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올해 초 들어서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특히나 올해 연말로 갈수록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AI 반도체가 좀 구하기 쉬워질 것 같다.
그 얘기는 엔비디아한테는 약간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경쟁사들도 반도체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분이 시점까지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가장 현업에서 뛰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또 시점 대략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올해 6월 전후로 시장 환경도 변하고 올해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 공급 부족도 조금 해소될 것 같고, 이러면 주도주가 엔비디아가 좀 상반기까지는 달리다가 6월 전후로 조금 쉬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주식들이 조금 이제 기지개를 펼 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과 되게 유사하게 흘러갔던 1995년에도 그때도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IT가 날아가다가 금리 인하를 딱 6월, 7월쯤에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관련주들이 또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온기가 확산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폭락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주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